3개월 동안은 그냥 나는 내가 아니다 생각하고 좀 했었고, 연 수익이 7,200만 원 정도. 뭐 다른 채널들은 뭐 5,200만 원, 뭐 750만 원, 또 뭐 응원 수익 뭐 5,300만 원, 뭐 1,700만 원. 이런 채널들이 사실 한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채널마다 다 전략들이 있어요. 쇼츠에서 돈을 막 수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아클 카페에서 룰루랄라릴리로 활동하고 있는 안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멋진 차를 타고 다니시나요?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쇼츠를 제작하고요. 그 쇼츠 제작한 거를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온라인 수익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성과가 많이 괜찮았나 보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차도 끌게 되고, 현재 꾸준히 좀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서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전에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한 10년간 했고요.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이제 그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광고 효율을 내는 업종을 해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다가 이 쇼츠라는 걸 접하시게 된 건가요? 뭐 저도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때 이제 회사가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봉도 괜찮고, 재택근무니까 또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막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살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디아크를 알게 됐고, 쇼츠에서 돈을 막 수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쇼츠 중에 어떤 종류의 쇼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지식 쪽을 좀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이런 문화 쪽들이나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들이나 이런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GPT를 활용해서 정보 탐색을 하고, 스토리들, 그러니까 대본의 기승전결을 짠 다음에 시청자분들한테 재미를 드리는, 정보를 호언 드리는 이런 쇼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쇼츠를 통한 수익화는 어떤 방식이에요? 뭐 쇼핑도 있고 요새 음원도 있고 뭐 조회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중에 어떤 방식인가요? 저는 일단 음원 수익, 쇼핑 수익, 애드센스, 조회수 수익도 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모아서 뭐 GPTips를 만들어서 전자책을 판매를 한다든지,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종합적인 1인 사업가로서 쇼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수익화는 전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국 중심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저희가 템플릿 변형을 주면서 하나의 영상을 갖고 저희가 관점을 많이 틀어요. 하나의 영상 100만 터진 거를 20만원, 30만원에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뭐 100만원, 쇼핑까지 연결하면은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까지도 이 수익화가 극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같이 만들어내고, 그거를 또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수익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그 시간 투입량에 대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좀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용을 일단 같이 공부도 하는데요. 쇼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즉시 수익화를 하거나, 운영화를 하거나, 수익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하거나, 뭐 글로벌 쪽으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심층적인 심한 전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놨어야 이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뭐 가공 유통형이라고 해서 영상도 이게 유통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넘기면 제작 시간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각자 맞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요즘 쇼핑형이 또 대세죠. 이 쇼핑형들을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감정을 판매하거나 문화를 판매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쇼핑이라는 거는 상품 판매가 아니고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클릭이 된 소비자가 24시간 내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제휴 마케팅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따지면은 단순히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클릭을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환율이 높겠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심화를 깊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지.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중복도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고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이미 100명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더 좋은 게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과 공유를 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해 두신 걸 보니까 고3 때 수능 공부할 때 그 노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네. 일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는 저희가 쇼츠가 한 2, 3년 정도 나온 지 됐는데 사실 초창기 시장이다 보니까 뭘 해도 돈을 버는 시대였어요. 그 돈을 번다는 거는 각자 목적성마다 내가 100만 원을 벌겠다, 1000만 원을 벌겠다, 뭐 그 이상을 벌겠다, 목적성이 있겠지만 그 목적성 아래 전략보다는 실행력이 우선시 되는 시대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경쟁이 많아지면서 사실 단순한 실행력만 갖고는 고수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마다 다 전략들이 있어요. 그 전략들을 내가 생각을 하고 접근법을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 롱런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법을 가져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론을,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쇼츠업에 들어와야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쇼츠를 하시면서 네. 하루에 뭐 일은 몇 시간 정도 하고 계세요? 일은 현재 쇼츠 제작은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 관리를 하고 있고, 하루에 실제 업무는 한 뭐 8시간, 9시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운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쇼츠를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자리를 잡으셨으니까 그 정도 하시는데, 쇼츠를 이제 처음 할 때는 몇 시간까지도 해보셨나요? 혹시? 몇 시간이 아니고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잤냐,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모르니까 저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테스트도 많이 하고, 지금 옛날 만든 거 보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막 창피하기까지 한데, 그때는 사실 한 3개월 정도는 아프지 않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허리디스크도 걸리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또 신혼여행,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여행 가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그냥 나는 내가 아니다 생각하고 좀 했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를 제가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수익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채널을 보시면은 연 수익이 7,200만 원 정도. 뭐 다른 채널들은 뭐 5,200만 원, 뭐 750만 원, 240만 원, 또 뭐 응원 수익 뭐 5,300만 원, 뭐 1,700만 원, 이런 채널들이 사실 한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적으로 이제 틱톡도 한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 월에 제가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멀티유즈를 했을 때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틱톡에서도 뭐 월에 적게 나오면 50만 원, 많게 나올 때는 150, 2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화를 해서 연에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지금 유튜브 쪽에서 저희가 수익을 달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과들이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월 반은 쉬었지만 2천만 원 달성. 아예 처음 하셨던 분이거든요. 아예 쇼츠를 처음 하셨는데 지금 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반절 정도 쉬셨는데 6월 달에 반절 정도만 하고 2천만 원 정도 달성을 하셨고. 그럼 이분은 지금 한 달에 반절 그 15일 일하고 지금 2천만 원을 버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은 긴 말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어디냐고 했더니 뉴욕이래요. 또 뉴욕에서 얼마를 벌었냐고 하니까 놀면서 1,200만 원 정도 버셨대요.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노마드를 실질적으로 저도 못 해봤던 노마드를 달성을 하고 계시고,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2달간 6,700만 원 정도 해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지금 떠나고 계신다. 요분 같은 경우는 레전드를 쓰셨는데 여기 100만 조회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60분입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한 시간에 100만 조회수.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사실 쇼츠가 조회수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다양한 로직과 이론을 저희가 활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점은 다 다르겠죠. 누구는 100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구는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이런 목표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진짜 엄청난 성과를 내는 쇼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쉬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앉으면 뭘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앉았을 때 소재 찾잖아요. 그럼 늦어요. 업무 자체를 내가 앉았을 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소재를 찾다 보면은 우리가 이 소재 보고 저 소재 보다 보면은 시간이 한두 시간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영상이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 소재를 찾냐 생각하면은 이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누워서 카페 가서 편안하게 봐라. 그리고 그거를 저장해 놔라. 저장해 놓고 우리가 컴퓨터에 앉으면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인스타 PC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인스타를 영상을 보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저장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영상들을 우리가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봐볼게요. 희한하고 지금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원작자한테 가서 DM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허락을 받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한 50%에서 60% 정도로 한국에서 당신의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내가 태그를 걸겠다 하면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영상을 갖고 허락을 맡았으면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모르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영상에 대한 정보 탐색이 지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냥 이거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상이야? 두꺼비가 왜 벽돌에서 숨어 있다가 나와? 정보를 알려줘. 예. 사람들은 이 장면이 지금 두꺼비에 대해서 어떤 습성들이 있고 이런 행동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궁금해하고. 그럼 우리가 정보 탐색을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 분수를 또 막았대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우리 집 분수를 막아서 그거를 이 집의 주인이 두꺼비를 쫓아다는 내용이겠죠.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상황 설명용으로만 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스토리를 넣을 것이냐, 두꺼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넣을 것 같아요. 기승전결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왜 구멍이 들어있냐? 벽돌 구멍은 땅목에서 천적에서 천적에 안전하대요. 시원하고 습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두꺼비의 좋은 쉼터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냐?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되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에서 1억을 누구나 벌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1억을 벌 수 있는 팀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내가 1억을 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 갖고 내가 어떠한 영상을 만들 거고 어떠한 정보 탐색을 할 건지 계속 꼬리 물기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될 줄 안다는 거는 첫 번째로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내용들을 퀘스천을 던질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이 영상 재밌네? GPT에 이 영상에 대해서 조회수 높게끔 대본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돼요. 이런 영상을 갖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보 탐색을 하게 되고 그 정보 탐색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전달해 줄 건가 내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 내용들을 GPT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상도 아닌 그냥 캡처 하나 보여주고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경 설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여기는 어딜까요? 배경 설정, 그죠? 장소, 미국, 그죠? 미국에서 보이는 아메리칸 두꺼비래요. 그러면 나오는 동물, 아메리칸 두꺼비, 그리고 영상의 특징.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퀘스천이 궁금하죠, 그죠? 뭐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저희가 입장에서. 또 궁금할 수 있는 상황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다 관점 변화예요. 관점 변화. 그죠? 그럼 이 세 개 내용이 우리가 다 재밌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떤 스토리들을 더 넣을 수 있겠죠. 넥스트가. 스토리를 해서 기승전결에 따라
쇼츠 대본을 만들어줘.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내용을 정보를 탐색을 하고 어떤 식으로 GPT한테 명령을 얻어서 내가 어떤 정보 탐색을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끌어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학습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시면은 GPT가 얘는 초등학생이구나, 그럼 초등학생이 맞는 답변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듣기로만 하면 어려운데 한두 번만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한 가지 영상 소스를 찾아가지고 똑같이 복붙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다른 내용으로 틀어버릴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어려운데, AI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 습득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다양한 관점 분석을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거 갖고 내가 영상으로 쭉 만들어 봐도 되고, 이건 영상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 텍스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템플릿을 입혀도 되고, 그렇게 되면 영상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관점 변화를 해서 또 해외를 보내게 되면은 해외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갖고 우리가 뭐 딱 하나 만들고 끝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를 갖고 어디까지 내가 활용을 해봤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마 효율성도 그렇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해외 얘기도 하셔서 그런데 네. 그 해외 노출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방법이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게, 좀 활성화된 계정에서 아무것도 변경 안 하고 일본어로 쓰면 타겟이 잘 잡힙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한국에서 쓰던 계정 넘겼어요, 바로. 근데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만 바꾸고, 그 언어 자체를 그냥 일본어로 해줘라는 것보다는 현지인 일본어로 저희가 좀 번역을 해요. 그것도 이제 사람을 쓰면 비싸기 때문에 AI한테 이 쇼츠에 대한 내용을 일본 현지 사람들이 쓰는 어떤 언어로 바꿔줘라고 하면은 문절 단위로 좀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넘기면은 나와요. 근데 VPN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좀 미국 같은 데들, 예를 들어서 언어가 좀 많이 사용되는 그 좀 공통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VPN을 쓰면은, 이건 제 경험인데 1만까지는 95%에서 적게는 90%는 타겟이 잡혀요, 일치율이. 근데 1만을 넘어가게 되면은 낮아져요. 이게 저도 왜 그런 건지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럼 결국에 미국 타겟팅을 했을 때는 40%에서 60%, 많게는 70%면은 정말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40%에서 60%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그냥 타겟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본이나 뭐 한국처럼 어떤 특정 언어를 한 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어떤 국가들처럼 생각을 하고, 뭐 90%, 95%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미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단가가 높은데 거기 안에서 내가 40%에서 60% 정도의 타겟 설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만들고 거기 안에 말투나 이런 것들도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투를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클로드나 혹은 GPT나 제미나이한테, AI 툴한테 요청을 할 때 미국 타겟이다, 그럼 미국인들이 가장 좀 좋아할 만한 이런 대화 내용들을 분석을 해주고 해석을 해줘 라고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 타겟을 잘 잡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좀 만든 플랫폼인데, 이런 영상들도 저희가 다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도 해놓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몰라요. 일본 채널들이 어떤 채널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채널도 한번 봐볼까요? 조회수 보이세요? 진짜 올리는 족족 막 몇백만 원씩 나오네요.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여기다 갑자기 이런 고무 같은 거를 뿌리니까 우리는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여기 추가를 했냐면, 이 사람은 펫타이어라는 거를, 이게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또 과학적인 근거 방법이다, 논리적인 걸 따져야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관심 있게끔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갖고 내 의견이 내 정보 지식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그 과학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정보 탐색에 있어서 근사치에 가까운 내용을 재창작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남의 영상 불법이어서 저작권 아니냐 막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튜브에서도 허용해주는 그 2차 창작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인플루언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댓글들을 이제 먼저 DM 같은 경우 보내죠. 특히 제가 예전에 노래 쪽을 한 적이 있어요. 노래 쪽을 했었는데,
인스타나 유튜브에 굉장히 자기 채널을 많이 운영하세요. 특히 유튜브에.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노래는 엄청 잘하시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드려서 제가 이런 채널을 홍보하는 채널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래를 잘하시는데 제가 홍보도 좀 할 겸, 그리고 제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려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제가 좀 만들고 있는데, 혹시 영상을 사용해도 되냐 그랬더니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영상을 제가 잘 재밌게 편집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몇 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에 대한 어떤 아이디에 대한 해시태그를 걸었겠죠. 그 부분 때문에 엄청 유입이 많이 됐어요. 팬들이 고맙다고 선물 보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작자의 허락이 있었으니까 저작권 문제는 전혀 없는 거네요.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원작자가 허락을 해줬으니까. 굉장히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지금 이 영상만 봐도 센스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은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이 영상을 좀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을 못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은 무료 강의라고 하죠. 그리고 공개 강의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한테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그 시간 아깝지 않게 많은 내용들,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수익화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영상을 보면은 항상 달리는 악플 중에 가장 유명한 거를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렇게 잘 보시면은 왜 강의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성향이에요, 성향. 누구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시는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플랫폼 개발하는 건 제 꿈과 목표였고, 거기 안에서 남들한테 제 지식 공유를 해주는 거에 자체에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감이 높은 거고, 물론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배 양성도 해야 되고, 내가 뭐 사회적 기업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좀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만족도 높은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제작자로 살아가는 거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좀 교육자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 더 맞는 직업이지 않을까 라는 선택 안에서 제가 원하는 직업을 저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제 정보만 갖고 제가 편안하게 운영하면서 갈 수 있는데 재밌지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 그냥 맨날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저는 제가 교육자로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양산형과 자체 제작, 이거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을 다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자체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자체 제작을 하는데 오르락이 내려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럼 오르락이 있을 때 내리막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양산형을 같이 하면서 이 오르락하고 내려가는 이 패턴에 대해서 이 폭이 좁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가능한 게, 제가 아는 지인분들 뭐 50만, 100만 유튜버도 많으신데 자체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 내려갔을 때 이미 벌려놓은 게 많아서 이거 감당을 못해서 100만 채널인데도 결국에는 그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목적을 하는 거는 꾸준하게 내가 안정적인 사업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체 제작이든 양산형이든 모든 스킬을 갖고 내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인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단순하게 그냥 영상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플랫폼들이나 프로그램들이나 AI를 통해서 조금 더 내가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어떤 업무의 흐름도를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사실 이번에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 두 번째 촬영이어서 좀 더 말을 잘할 수 있겠다, 준비된 거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많이 떨린 것 같아요. 또 원더 휴먼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만족도 높게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드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촬영을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저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원더 휴먼 채널에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